한국 교회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음향 그리고 또 설교하시는데 음향에 관련된 것 중에 고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담임 목사님의 강대상에서의 그 설교할 때 모니터 스피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고민되는 부분 중에 그 모니터 스피커가 보통 강대상을 중심으로 양 옆에 바로 90도로 양 옆에서 이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모니터 스피커의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죠. 그리고 볼륨을 더 올려달라고 하고 하지만 볼륨을 올리면 또 하울링이 생기고 또 이제 음향에 해결이 안 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네네. 이 위치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모니터 스피커라는 거에 대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왜 써야 되는지부터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모니터링 한다라는 개념이 뭔지를 생각할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모니터 스피커는 구분을 하자면 이제 스피치를 할 때 화자의 소리를 본인이 이제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모니터링 용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연사 한 명이 있을 때 소리를 듣는 경우에는 그 오디오 레이어가 채널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실제로 그 교회가 시설이 뭐 몇 채널을 쓰던 그 말씀하시는 동안에 누가 음악 연주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싱글 레이어의 오디오 채널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되게 좁은 프리퀀시를 사용하는 거죠. 그 모니터 스피커가 플로우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는 보통 10인치, 12인치 많이 쓰잖아요. 되게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뭐 60 뭐 얼마에서부터 2만까지 돼요.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근데 그 중에 사람 목소리에 해당하는 중음대만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그 목소리만 전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환경들에서의 모니터 환경은 정확하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그 찬양팀이라든지 뭐 인도자가 그 BGM 그러니까 뭐 연주하는 음악과 함께 자기 목소리를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설교하시는 분께서 이제 본인 목소리를 모니터링하는 거에 국한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먼저 말씀하신 예를 봤을 때는 MR을 틀고 노래를 한다. 그럼 MR에 들어있는 그 음역대 영역이 있을 거고 노래를 하는 음역대 영역이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MR이 아니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연주하는 악기마다의 그 프리퀀시가 있고 그 프리퀀시들을 합친 만큼의 영역대를 표현해야 되고 그거를 다 분리해서 들어야 되는 게 이제 모니터링인데 이 연사가 말할 때 듣는 모니터링 영역은 그것보다 훨씬 좁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니까 또. 그렇죠. 그런 용도로만 되어 있어도 모니터링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고 반대로 오히려 저음이 너무 많거나 고음이 너무 많거나 한 스피커를 사용하는 거는 스피치 모니터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아까 교회를 이제 예를 들 수밖에 없고 뭐 가장 많이 이제 저희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모니터 스피커를 왜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 본인이 설교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의 어떤 점을 듣고 싶어서 그 모니터 스피커를 요구하시는 건지. 목사님들이 인터뷰했을 때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목소리를 그냥 듣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 스피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소리를 지를 수는 없고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 그 다음에 청자를 보면서 어쨌든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청자를 보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해야겠다. 아니면 여기서는 좀 조용히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판단이 서겠죠. 그 판단에 의해서 이제 연출을 하는 연출의 의도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강약이 이제 강조되지 않은 부분들 평탄하게 말할 때도 어느 정도로 내가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이 전체 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부분들을 조절하실 수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말하는 소리가 나한테 어느 정도는 들려와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모니터 스피커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그 강대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90도 정도의 그 각도로 바로 옆에 사람한테 쏘잖아요. 이 귀에서의 바로 옆에에서의 그 위치상에서 각도를 놓고서는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좀 제가 봤을 적에는 모니터 스피커의 각도에 대해서의 우리나라에서 교회에 사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대표님의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컵이 이렇게 사람이라고 치면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귀가 이쪽에 이렇게 양옆에 있으니까 귀에다 대고 스피커를 치면 잘 들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양쪽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부딪히는 지점이 생겨요. 부딪혀가지고 딱 뭉탱이져서 그게 부밍이라고 하는데, 소리가 뻥 하고 울리는 구간이 생기는데, 그 구간이 이 사람이 소리를 듣는 구간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구간에서 계속 소리가 부딪히고 뻥뻥대기만 하니까 큰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고려가 안 돼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듣기가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소리를 키우면 키울수록 잘 들릴 거다라는 이제 간단한 생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싶고, 또 이거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마이크의 수음 방향, 픽업 패턴이 갖고 있는 수음 방향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이 맞아야지 이게 마이크로 다시 피드백 되지 않는 장치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크로 그냥 쏙 들어가겠죠, 소리가. 근데 그걸 또 몸에서도 다 부딪힌 소리로 맞고 있고 부밍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왜곡된 신호가 여기서 중심에 모여가지고 마이크로도 들어가고 사람으로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마이크가 사람의 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니까, 그렇죠. 전자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개의 귀 또는 4개의 귀에다가 부딪히는 소리를 계속 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들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도 피드백이 있으니까 하울링 생긴다 그러죠. 그리고 하울링 안 생길 정도로 볼륨을 내려놓으면 안 들린다 그러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소리가 제대로 잘 들리려면 위치와 아까 말한 이제 영역대, 음역대, 프리퀀시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상이 맞아야 되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볼륨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100m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소리 질러서 얘기하는 거랑 지금 이 50cm 앞에 있는 대표님이 저한테 작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더 잘 들리냐를 비교하면 돼요. 아무리 볼륨이 커도 거리가 가까운 걸 이길 수는 없어요. 맞아요. 이 명료도에서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거리가 따라서 멀리 떠놓고 볼륨을 높이느냐, 가까이 있고 적정한 볼륨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이 들을 수 있는 명료도도 차이가 좀 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뭐 그런 거랑 비슷하죠. 이게 다 똑같은 법칙일 텐데, 선풍기, 요새 선풍기 많이 쓰잖아요. 네. 선풍기 얼굴에 대고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큰 선풍기를 저 멀리다 대면 바람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볼륨이 크면 소리가 커지니까 닿겠지?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소리라는 게 그냥 단순히 거기서 출력돼서 내 귀에 바로 입력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소리들이 벽으로도 가고 바닥으로도 가고 해서 그게 다 반사돼서 다시 또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사돼서 오는 소리는 일정 영역의 프리퀀시가 깎여서 왜곡된 소리가 돼서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그 소리들이 원래 오는 소리랑 합쳐져서 나한테 왔을 때 명료하지 않은 소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스피커를 벽에다 대고 쏘면 벽에서 튕기는 소리가 나한테 올 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다시 180도 들려서 내가 들었을 때랑. 근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소리들은 마치 벽에서 튕겨서 내는 소리가 더 나한테 많이 오는 것처럼
왜곡된 소리가 더 많이 모니터링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링 스피커라는 어떤 디바이스 하나를 설치했다 해서 모니터링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 아닐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은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또 이게 옆으로 이게 위치적으로 옆으로 하게 된 게 좀 미관적인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또 한편으로 또 들어요. 왜냐면 이 앞에 있는 거랑 이 무대를 활용함에 있어서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화면을 잡았을 때나 봤을 때 그렇게 이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놓으면 이쁜가요?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옆에 놓고 그거를 이제 뭐 가리든지 아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앞에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면적을 적게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세로로 그렇죠. 놓으면 네. 그리고 또 아까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보통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 근처에다가 이제 이 매립된 단지함을 만들게 되면 그냥 그 옆에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옆에 매립된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아웃에서 뽑아가지고 스피커를 출력한다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얘기를 나눠보면 또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듣긴 했어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이제 사람의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전문가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그런 소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금 이렇게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보신 대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옆에 두면은 당연히 스피커니까 잘 들리겠지라는 맥락에서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얘기들을 대표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나마 그냥 작게나마 좀 가닥을 잡으셨으면 뭐 상담을 하시던 이런 모니터에 대해서 뭐 고려를 하시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어질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니터를 한다는 거는 적정 거리에 있는 상태에서 모니터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앞뒤 위치, 말하자면 거리, 앞뒤 거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위아래 거리도 얘기해야 되죠. 지금 우리는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 높이에서의 요 정도 높이가 되는 귀 높이에 맞춘 모니터링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 뭐 서 있다면 서 있을 때 이 귀 높이에 맞춘 모니터링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서 있을 때 귀 높이에 맞춘 모니터링을 하려면 사실 완전 무슨 스튜디오 환경이 아니고서는 이게 되게 거슬릴 수 있잖아요. 높이나 위치가. 그래서 어디까지 타협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바닥에서 오면, 지금 우리 앉아 있는 데서 바닥에서 모니터링이 올라오면 그렇게 위화감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음, 고음 때도 잘 들릴 수도 있는데, 서서 듣게 되면 적정한 거리에서 와야지 내가 모든 그 영역을 다 들을 수 있는데, 완전히 가까운 데 놓고 이 높이만 갖고 있게 되면 높이 차에 의해서 저음만 들릴 수 있거든요. 고음이 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이 적정한 거리라고 표현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이제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웨지 스타일의 스피커다 그러면 웨지 스타일의 스피커가 소리를 내뿜는 방사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방사각이 출발 지점에서 사람 머리 위치에 다다를 때까지의 그 각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도는 고정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런 각도를 갖고 있고 얘가 사람이 이만큼의 높이라고 치면 이렇게 뒤로 가면 이 높이가 안 맞아지고 이렇게 앞으로 오면 또 높이가 안 맞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귀에 딱 방사각에 맞춰서 닿는 높이를 적정한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교회에서의 그런 강좌석 주변에 이제 뭐 공간이 작거나 그 공간에 맞지 않는 방사각을 가진 사이즈를 가진 모니터 스피커, 웨지 스타일 모니터 스피커를 둔다고 하면 제대로 활용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 공간에 의미가 없는 물건이 돼 있는데 그걸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건 거죠. 사실은 그 좁은 공간이나 또는 이제 높낮이가 잘 안 맞는 공간에서는 그거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관습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의미 없는 디바이스가 여기서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니터 스피커에 대한 위치는 어떻게 두는 게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이제 스튜디오 모니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스튜디오 모니터를 이제 설치할 때, 이제 배치할 때 보통 이 미간에 소리가 도착한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을 연결하는 것처럼 쭉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 모니터 스피커의 우퍼의 한가운데가 내 미간하고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돌려져 있으면 내 미간으로 안 오겠죠. 이 각도를 그런 식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얘가 이쪽으로 많이 가면 더 많이 꺾일 거고 이쪽으로 오면은 덜 꺾일 거고 딱 정면에 있으면 정면이 되겠죠. 그걸 맞춰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잘 맞추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플로어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천장에 보통 이렇게 모니터 스피커를 조그만 걸 달아놓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향이 맞아야 되고 앞뒤 각도도 맞아야 되지만 좌우 각도도 맞아야 되지만 상하 각도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딱 여기 닿는다 생각하고 만들면은 그게 좋은 세팅법이 될 것 같아요. 이상적인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맞추면 좋겠다고.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최대한 그거에 맞게.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피커는 그 소리가 방출되는 각도가 꽤 넓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서 완전히 딱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기준을 두고 하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냥 스피커만 좋은 거, 고가의 스피커를 잘 와트수 큰 거를 놓으면은 더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대가 되면은 그 위치라든지 장소라든지 환경을 잘 고려해서 방향도 그렇고 설치를 하면은 뭐 충분히 명료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얘기하다 보니까. 용도에 맞는 사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골프장 가면 골프카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 3명, 4명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 골프카트를 타는 이유는 골프장 그 지면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가벼운 차를 쓰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근데 골프장에 25톤 덤프트럭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용도란 말이에요, 그게. 덤프트럭은 덤프트럭의 용도가 있고 골프카트는 골프카트의 용도가 있는데 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니터 스피커는 크면 좋다고, 세면 좋다, 소리가 많이 나오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골프카트가 필요한 데다가 계속 덤프트럭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좋은 차 넣어놨는데 왜 안 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그 스피커가 더 화자하고 가까워지면 전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볼륨도 많이 키우지 않으면서도 좀 명료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된 게 이렇게 작은 스타일의 이런 그 스피커들이 풀레인지 스피커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강대상에다가 보이지 않게끔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 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의 잘 아시지도 못하기 뿐더러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이게 뭐 대중적으로 옆에 있는 게 더 크고 신뢰하지 않는 게 있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알려진 것도 있는 건데 이런 스피커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 풀레인지 스피커라는 말은 뭐냐면 드라이버 하나가 모든 레인지, 전체 레인지를 커버한다. 풀 레인지 스피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스피커는 저음을 담당하는 우퍼가 있고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가 있고 그래서 2A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2A나 3Way 스피커를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요거는 가장 모든 레인지, 풀 레인지를 소화하는 하나의 드라이버 가지고 설계된 스피커다. 그래서 풀 레인지 스피커라고 하고요. 이 장점은 정사각형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2A나 3Way는 길쭉하게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어서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5인치 드라이버 좀 될 것 같아요. 뭐 3인치 미만의 드라이버를 쓰기 때문에 사실 넓은 스펙트럼의 소리를 재생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저음이 적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피치 레인지의 사운드를 출력하기에는 뭐 충분하다. 그런 이제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아마도 이게 더 정확한, 적합한 디바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강대상이나 뭐 연단, 우리 보통 포디움이라고 하는데 포디움에 이제 설치되면 연사가 사용할 때 너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 요거 이제 궁극적인 버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이어 모니터링이 되겠죠. 그래서 IM을 사용하면 이어폰으로 모니터 할 수 있잖아요. 무선 인이어 시스템 말씀하시죠. 네. 그런 거에 이제 조금 더 편안한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IM 같은 경우는 벨트백 차야 되고 뭐 이어폰 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물론 전달력 자체는 가장 이제 정확한 상태가 되겠지만 그것과 아까 얘기했던 플로우 모니터의 약간 절충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설치형 중에서는 되게 저는 스마트한 해결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작은 스피커를 신뢰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잘 들릴까? 그리고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오게 되면 이 구준형 마이크를 많이 보통 쓰시잖아요. 말씀을 하실 때 혹시 저게 소리가 섞여 들어가가지고 하울링이 더 쉽게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보신다고 하시면 하울링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건 없을까요? 일단은 마이크가 수음하는 방향하고 스피커가 소리를 토해내는 방향은 반대로 돼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죠. 마이크는 이쪽으로 소리를 먹고 얘는 이쪽으로 소리를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피드백 현상이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근데 마이크는 이렇게 소리를 먹는데 소리가 이쪽에서 나면 이게 간섭이 생길 수 있죠. 오히려 그런 방향을 맞춰주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 그런 방향을 맞춰주는 거는 뭐 이런 데스크형 스피커든 아니면 플로어형 스피커든 모두 다 맞춰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 스피커기 때문에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걸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거죠. 작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소리를 키우지 않아도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출력을 해도 귀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도달하는 시간도 짧고, 그리고 이거 스피커 출력으로만 보면 이건 뭐 10분의 1, 뭐 5분의 1 뭐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10분의 1의 출력만 가지고도 귀까지는 단다는 거죠. 근데 큰 스피커 10배의 출력을 가진 스피커에서 10배 출력을 다 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비교해가지고는 그 10배가 더 큰 스피커보다 성능이 좋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출력되는 소리, 음악, 출력 SPL을 비교했을 때는 뭐 10배까지 나지 않을 거고, 일단 여기서 나는 소리의 프리퀀시를 봤을 때는 이게 더 전달이 제대로 될 거다. 소리에 전달되는 거리와 시작되는 위치와 그리고 적절한 출력 레벨, 이게 이쪽에 더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명료한 느낌, 본인의 목소리를 제가 봤을 적에는 본인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투웨이 스피커, 웨지 스타일의 이런 모니터 스피커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신뢰가 없다는 분들이 이제 좀 잘 제대로 안 들릴 것 같다는 그 선입견 때문에 그렇지, 저는 물론 플로어 모니터 스타일로 해야 되는 장소도 있죠.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좀 뭐 작은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좀 잘 안 들린다는 그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때는 이런 레인지 스타일로의 그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게 저는 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알고서는 이런 설치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작은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스피커를 전체적으로 벽에다 다 달면 안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모니터, 찬양단 모니터 같은 걸로 이제 말하자면 찬양단이 서 있는 모서리에 벽에다 이걸 달면 모니터 스피커로 쓸 수 있냐 이거인 거죠. 벽에다. 이거 이제 벽 브라켓 같은 데로 붙이는 카페 스피커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걸 달고 그걸로 모니터를 하면 안 되냐 이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랑 반대 얘기인 거죠. 이거는 사실 목소리라는 어떤 한정된 음역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찬양팀 같이 넓은 영역대 악기를 여러 개 쓰는 데서 이거 모니터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모니터 거리가 벽에다 붙이면 아무래도 멀 거 아니에요. 이쪽 벽에다 붙여. 그렇죠. 여기 오면 위치적으로도. 얘는 그만큼 멀리 뻗어나가는 힘이 없어요.
메인 출력에 다 덮여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얘가 쓰는 쓰일 수 있는 장소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곳에 사용되면 제대로 쓸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없는 것만 못하다. 작은 출력을 갖고 있는 이 스피커가 근처에 있어야지 들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멀리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신 그분은 벽에다 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왜 벽에다 달고 싶은 거냐면 플로우 모니터가 불편한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는 이게 찬양단한테도 공간 활용에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거 몇 개 놓는 게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느냐는 생각에서 카페 가봤는데 벽에다 이런 거 달아놨던데 이거 가지고 될까? 이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볼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용도에 따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얘는 맞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애는 아니다. 그리고 넓은 음역대를 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애는 아니다. 플레인지 스피커는. 그 다음에 이런 작은 드라이버를 갖고 있는 애는 멀리 소리를 보는 용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뭐 벽에다 뭘 설치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8인치 되는 스피커 정도는 심어놔야 제대로 된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8인치로 된 거. 그런 거 정도 놔야 그래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실제로 클래식하고 모던을 융합해서 하는 무대 같은 경우에 클래식 연주자들은 클래식만 연주할 경우에는 무대에 모니터 놓는 경우가 잘 없지만 퓨전 같은 경우에는 놓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클래식 연주자들의 연주를 모니터 해야지 그거 맞춰서 이제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스튜디오 모니터들을 그냥 중간중간에 세워놓고 그걸로 모니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용 스탠드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유명한 모니터 스피커. 제네릭에서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전용 스탠드가 나오고 그리고 또 유심히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무대에 그냥 이렇게 기둥처럼 서 있는데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그 무대를 딱 보면 모니터가 너무 정확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가까이 있고 한 8인치, 5인치 이런 애들이 딱 나와주니까 그리고 또 제네릭 스피커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스탠드랑 스피커 색깔이 딱 맞아요.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응용법이고 사실은 이런 애들의 목적은 그런 용도로 나온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저희가 이제 갖고 나온 이 플레인지 스피커가 이제 패시브 타입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원이 필요 없는 스피커만 연결하고 파워앰프에서 출력을 보내주면 전원을 딴 곳에서 공급받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네네 스스로 그런 이제 형식의 스피커죠. 이게 작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 말로 도란스라고 하는 파워 트랜스포머가 안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트랜스포머 서킷이 들어있으면 이제 하우징 자체가 이미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딥도 또 이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패시브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게도 더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앰프를 따로 쓰는 것 같아요. 이 스피커 작잖아요. 이렇게 와트수도 당연히 작고 이거 한 25와트 정도 되는데 이런 작은 스피커 두 개만을 쓰기 위한 파워앰프가 사실상 최근에는 많이 없어요. 없는데 저희가 지금 갖고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카페 뭐 BGM용 이런 파워앰프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스피커에 물려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런 카페 앰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데 물려서 쓰는 용도라고 가정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지금 저는 아직도 갖고 있는데 야마하 NS10M이라고 패시브 모니터 스피커거든요. 그거에 매칭해서 쓰는 앰프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면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서 뭐 하프너라든지 뭐 브랜드별로 또 다 하나씩 갖고 있고 뭐 그게 뭐 150W면 된다, 300W 돼야 된다, 500W 써야 된다. 별별 얘기 다 맞춰서 해보고 그게 또 이제 PA 스피커에 들어가는 1000W, 2000W짜리 앰프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많이 사용되던 시기에는 구하기도 쉬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패시브 스피커를 안 쓰는 시대가 되니까 이런 앰프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이런 소형 앰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딱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건 크라운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없고 거의 없다고 봐요. 가격도 근데 크라운 스피커 저 앰프 중에 제일 조그만 게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뭐 언저리 되는 것 같은데 이 스피커 얼마예요?
이 스피커요? 이 스피커 한 조에 해도 뭐 10만 원 조금 넘어가죠. 한 조에 10만 원. 그러니까 한 조에 20만 원이 안 되는 애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앰프를 쓸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니까 한 조에 10만 원대 스피커에 맞는 뭐 30만 원대 앰프 같은 것들은 많이 안 만든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 해서 막 제 생각엔 50만 원 정도 되는 게 적절한 가격인데 맞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격대에 맞는 앰프를 찾아가다 보니 말씀하신 카페 앰프라는 게 있는데 이거 괜찮냐 이런 얘기인 건데, 저는 크게 지장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 사이즈 모양만 보고서는 선입견을 가지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저거 뭐 교회에서 사용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여쭤봤고요. 상업용 시설에서 쓰는 거라서 약간 품질이 떨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프로 오디오 수준의 어떤 앰프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여기 지금 이런 세트를 구축할 때 컨셉이 최고의 품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간편하게 얼마나 좋은 그 기능을 적절한 가격에 전달하느냐. 사실 이거 가격이 상관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운 앰프 매칭하면 되죠. 그것도 있고 이 스피커도 사실상 이거보다 더 비싼 이 사이즈에 더 비싼 제품이 그렇죠. 많이 뭐 있어요. 200만 원짜리 많다고 많이 보니까요. 있어요. 근데 많이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컨셉이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렇게 갔을 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좁은 프리퀀시의 소리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안 그래도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대표님하고. 목소리 듣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요게 보통 어디서 나오는 시그널을 받을 거냐면 믹서에서 이제 뭐 믹스버스 아웃으로 나오는 시그널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모니터 전용으로 따로 만든 시그널을. 그래서 가공된 시그널 자체는 이미 프로 오디오 수준에서 가공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앰프에서 뭐 엄청나게 깎아먹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이 교회에 이런 비슷한 류의 앰프들이 있을 거, 설치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미 쓰고 있는 것들. 그렇죠. 거기서 따서 거기서 이제 아웃해서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브릿지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이제 그 옴수가 많이 남을 경우에 브릿지에서 쓴다고도 하는데, 뭐 그렇게도 소리는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다채널 앰프 같은 경우 4채널이 보통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출력을 2개만 썼다. 그러면 뭐 나머지 2개 남는 거 연결해서 소리는 나겠죠. 소리가 나는 것까지는 지장 없이 쓸 수 있는데, 얘의 용도가 뭐냐를 봤을 때 얘는 이제 모니터링 용도로 쓰는 모니터 스피커란 말이에요. 전용으로? 네네. 근데 보통 그런 앰프에 사용되는 소리 소스는 출력 소스일 거란 말이에요. 딜레이 스피커가 됐든 뭐 아니면 다른 공간에 보내는 스피커가 됐든 전관에 쓰는 스피커가 됐든 출력 소스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일 거고, 그 소스가 앰프까지 오는 건 확정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소스를 갈라서 쓴다 한들 얘가 모니터 소스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소리만 출력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딜레이 스피커에 앰프 출력 그 채널이 남아서 거기다 연결했어요. 그러면 메인 출력에서 나가는 소스와 같은 소스지만 그 딜레이 거리만큼 계산해서 소리가 늦게 나가는 그 소스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니터링 되는 시간도 늦게 오겠죠. 뭐 0. 몇 초 늦게 오는 그 소스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모니터링 할 소스를 정해주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믹서에서 나가는 시그널이 앰프에 꽂히는 순간 그게 이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일단 앰프를 별도로 써야 모니터링 소스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이제 앰프로 사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요 같은 조건에 다른 곳에서 똑같은 모니터링 소스를 사용할 앰프가 있다고 하면 그건 뭐 그냥 브릿지에서 써도 상관없겠죠. 맞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모니터 스피커에 대해서, 모니터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고유하는, 많이 생각해보고는 아쉽다고 생각하는, 뭐가 안 들려 항상.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뭐가 안 들려. 그리고 또 흉하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또 아까 그 스피커 크다고 아까 저는 그 생각 안 해봤는데 많아요. 스피커가 커가지고 흉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솔루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다가 사실상 그 모니터 스피커를 놓을 거면은 조금은 그래도 앞쪽에 놔야 되는 게 맞는데 옆에다 놓는 것도 문제가, 이제 그 미관상이라는 게 맞긴 맞고요.
이 오늘 나눠본 거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걸 좀 교회에서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모니터가 이루어지는지, 모니터 스피커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공간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공간적으로 좀 불리한 환경에 있는 교회에서 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한 수년 전부터 이런 스피커 나오기 전부터 뭐 했었냐면 강대상에 제네릭 스피커 제일 조그만 거 넣었었잖아요. 넣었었죠. 예. 그거가 물론 가격 훨씬 더 비싸고 크기도 조금 더 크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런 애들이 많이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사용하시는 쪽에서는 다 되게 만족스러워 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들으면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그 강대상에다가 그거 파가지고 각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곳도 있었고 그냥 올라가도 크게 지장 없는 높이에 이제 단이 있는 곳은 그냥 세워놨었고 이게 단이 없어서 스피커를 올려놓으면 이제 좀 미관상 이제 문제가 생기는 곳들은 강대상 자체를 잘라내서 이렇게 스피커 모양으로 잘라내서 그 밑에다가 니은자로 된 나무를 또 대가지고 베개처럼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심어놨었죠, 말하자면. 이게 보면은 저희가 솔루션을 알려드렸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환경, 교회에 맞게끔 개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부분을 만족할 수는 없고 어떠한 부분이 이제 마음에 들면은 어떤 부분은 좀 감안하고 이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퍼런스라는 거는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정답이 아니고 이런 걸 기준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볼래? 이거가 돼야 되니까 레퍼런스대로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이걸 변형해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플레인지 모니터 스피커 이제 강대상에다가 놓고서는 높지 않은 볼륨으로도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뭐 이거 방법을 말씀드린 것도 너무 좋긴 했는데 이 모니터 스피커의 방향에 대해 얘기한 거 속이 좀 후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니터는 무엇인가, 모니터링은 무엇인가, 갈피를 못 잡고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 하면서 볼륨만 계속 올려대는 이 악순환.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이기 때문에 나에게 엄청난 쾌감을 줄 필요가 없어요. 확인하기만 하면 돼요. 똑같아요. 내가 강의 자료, 그러니까 뭐 설교 자료 같은 거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가 200인치일 필요는 없잖아요. 200인치는 청중들이 보는 거고 나는 보통 교회 가면 3, 40인치짜리 TV에다 쏘시잖아요. 그 프롬프터 대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스피커는 꼭 그거 200인치 TV처럼 쓰고 싶어 하시더라고, 보면. 쾌감이 있게, 확 때려주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어떤 개념 정리를 해서 이런 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이런 걸 누가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냥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바람에 맞춰주기 위해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꾸 오버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죠. 일단은 강대상에 올라가시면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마이크와 나와 또 모니터 스피커가 삼위일체가 돼야지 좀 더 좋은 교감을 통해서 내 강약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강하게 얘기할 건지 더 잔잔하게 얘기할 건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는 또 이렇게 이 방법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스마트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되게 괜찮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격대가 생각보다 넓게 있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비쌌어요. 이거 다 비쌌고 그렇게까지 비싸야 되나 싶은 정도의 성능이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싸졌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시도해 볼 수 있죠. 해보고 너무 좋으면 비싼 거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제 모니터 스피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얘기로, 좋은 주제로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교회 관련된 음향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개선하고 싶은 거에 대한 할 얘기 참 많죠. 그럼요. 저 스피커 플라잉 하는 방법부터 어느 만큼 높이가 돼야 라인 어레이를 쓸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저 15인치 스피커 하나 플라잉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설계 그럼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공간의 어떤 특성보다는 그 첫 번째는 예산, 그렇죠. 그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가오라 그러는데 얼마나 예쁘게 보이느냐 이런 거에 이제 기준을 두다 보니까 실용적이지 못한 설계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